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이영기의 독일 이야기 TV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70년 전 6.25를 회상하는 의미에서, 상기하는 의미에서 4번에 걸쳐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한국전쟁의 일반적인 성격, 오늘 두 번째 경우는 아무래도 한국전쟁에 있어서의 이 박사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은 우리 역사 전형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 주제를 한국전쟁에 있어서의 이승만의 외교정책,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께 지금 나왔습니다. 자, 1948년 대한민국이 건설되죠. 그리고 50년 전쟁이 일어나죠.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나고 이승만 12년 정권은 이제 마감을 하죠. 근데 제가 이 시대를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승만 시대에 산 한 사람이죠. 우리나라 건국을 비록 13살 때지만 보았고, 특히 6.25와 저와의 관계는 여러 가지로 얽혀져 있고, 구 부산에서의 피난 생활, 그러면서도 고등학교를 나오고, 그 다음에 대학을 가서 4.19 때는 제가 대학교 4학년, 또 군인도 그동안 다녀왔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저도 이승만 시대에 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많은 추억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6.25를 그 70주년 회상을 하면서 특별히 이승만 당시 대통령은 전쟁 속에서 어떤 외교 정책을 취했을까 하는 생각이 자연히 나고, 비록 우리가 통일을 못했지만 그래도 많은 성과를 얻은 것이 이승만의 외교 정책이 아닌가. 우리 그때 당시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내치는 등신이고 외교는 귀신이다 하는 그 말들이 그때 유행을 했죠. 외교 정책 하나만은 잘한다. 그런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자,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전쟁에 있어서의 외교 정책, 어떤 분야가 두드러지게 나타날까요? 우리 인간은 어떠한 정책을 수행하든가 어떠한 일을 위해서 그 사람이 그동안에 쌓은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와 앞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어떻게 하냐와의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죠. 우리가 이승만의 외교 정책을 그 뒤에서 이미지 형성에 어떤 무엇을 가져가는 것이 있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5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우선은 반공주의, 일본에 대한 적개심, 친미주의, 중화민국 장개석, 이 중화민국과의 친선관계,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통일 문제, 이렇게 5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승만 대통령은 뭐니 해도 특히 6.25를 기해서 이 반공주의 사상이 아주 강화됐죠. 뭐 그전에도 그런 게 많아 있었습니다만은, 왜 그런가 하면은 소련의 팽창정책, 또 모택동이가 49년 집권하면서 중공에 이제 강화된 그런 나라가 다 공산주의를 갖고 있고, 이 두 나라가 한국을 어떻게 삼킬 수 있느냐, 이걸 어떻게 먹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나라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방어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이승만 하면은 이제 반공주의 사상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자, 일본에 대한 적개심. 사실 일본은 2차 대전에 망하고
자유세계로 들어오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볼 때는 과거 36년간의 그 식민 통치하에서 자기가 직접 느꼈던 여러 가지를 계속 갖고 있었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일본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메카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한국전쟁이 지금 한창이니까 일본의 개입도 받아들이면 어떻겠나 하니까 이승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공산주의자들과 힘을 합쳐서 일본에 대해서 대항하겠다 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표현을 해서 결국 일본 사람들의 우리나라 개입을 미연에 차단했죠. 그런가 하면 장개석 정부가 49년 밀려서 대만 갔습니다만 같은 반공 노선을 취했기 때문에 장개석 총통과의 관계는 아주 친밀한 관계. 그러면서 이 박사는 장개석 정부가 장개석 군인이 본토로 올라가는 건 용인을 해도 우리나라에 직접 한국전쟁에 개입해서 우리를 돕는다고 해도 이 박사는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아주 잘했다고 봐요. 그래 이 친미주의는 우리가 볼 때 이러한 그 지정학적 그 여러 가지 불리한 위치엔 우리나라 사정을 볼 때 이 박사의 경우는 그래도 우리를 도울 수 있고 우리의 독립을 도울 수 있고 우리에게 친밀감을 계속 가질 수 있는 나라는 저 멀리 있는 미국밖에 없다. 미국은 지리적으로 우리나라를 뭐 침범할 그런 의향도 없고 우리 이웃들과 나라들과는 다르게 또 미국이라는 나라는 민주주의를 하고 또 미국이라는 나라는 일본 식민지에서 벗어나면서 독립전쟁을 했고 그 독립된 미국이야말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다.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스스로도 30년 이상을 미국에서 최고의 학부를 나오고 민주주의를 직접 경험하고 여러 가지 국제정세에 대한 판단도 그런 가운데서 배우고 이렇게 봤을 때 우리 한반도로 둘러싼 이런 대적의 관계에서는 무엇보다도 미국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친미주의 사상이 나온 거고 자 이래도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고 앞으로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은 통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책, 외교 정책과의 관계에서 통일을 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삼았죠. 이 박사 경우는. 근데 6.25 전쟁이 났어요. 6.25 전쟁 쭉 나니까 이 박사의 그 6.25에 대한 그 전쟁과는 독립전쟁이라고 그랬어요. 독립전쟁. 그래서 미국이 영국 식민지로부터 탈퇴하기 위해서 8년간의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연상하면서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 독립전쟁을 연상하면서 미국의 독립정신을 그대로 우리에게 이어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독립정신이라는 게 뭡니까? 어디까지나 영국으로부터의 해방을 되고 인간의 해방을 찾으려고 하고 미국으로서의 인권이라든가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것 하나의 완전한 독립국을 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박사 경우도 한국전쟁이 난 이상 이 한국전쟁을 독립전쟁으로 보면서 앞으로의 통일도 무력으로 할 수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 독일의 유명한 크라우즈비츠의 전쟁론에서 유명한 말을 인용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전쟁도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다. 이와 같은 사상을 한국전쟁 속에서 합법화를 하려고 했던 그런 분이었었죠. 인류 역사상 서양과 동양의 유명한 전략가가 있다면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크라우즈비츠의 전쟁론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에도 번역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동양에서는 손자병법이에요. 손자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죠. 적을 알겨 우리를 알면은 전쟁에서 백분해도 백전백승이다.
적을 알고 우리를 알고 전쟁을 하면 100번 싸워도 결코 지지 않고 전쟁에 승리를 한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보다도 더 좋은 것은 전쟁을 안 하고 이기는 방법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교훈을 많이 자연히 삼게 되는 거죠. 여하튼 이 크라우스비츠 전쟁론에서 나오는 전쟁도 따지고 보면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다. 그래서 한국 전쟁이 돌발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합법화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이 박사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전쟁을 하면서 그 원대한 그 희망을 뭐냐면 이것은 하나의 인간 해방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 독립정신을 우리에게 그대로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가 북한과의 전쟁을 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해방 전쟁이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전쟁의 성격은 제한된 전쟁, 또 양체제가 국제 질서에서 형성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더 이상 전쟁을 안 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의 경우도 전쟁 속에서의 통일 정책이 그만 실패로 돌아가죠. 그래서 이제 그 53년 휴전 그 무렵에 이 박사가 얼마나 그 휴전 반대 운동을 했어요. 그래 방공포라도 석방을 하고 그 일선에서는 대대적인 그 전투도 이제 감행을 하고 이제 그렇게 또 우리 당시에 학생들은 나가서 시위도 하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미국에서는 그때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로버트슨 특사도 보내고 직접 떨레스 장관, 외무장관을 보내면서 이 박사를 이제 그 위로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앞으로 휴전이 돼도 우리나라를 돕겠다 하는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그 후 굉장히 중요한 한미조약이 맺어지죠. 또 경제 그 다음에 군사 지원에도 많은 역할을 미국이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평화적인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미국이 돕겠다. 이런 그 한미 관계의 그 국제조약이 형성되는데 참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 보면은 특히 한미 방위조약, 우리 지금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데 비록 우리가 분단이 되고 휴전으로 끝났습니다만은 당시에 이 박사 있었기에 한미 방위조약, 한미 동맹이 전 형성됐다고 봅니다. 이건 우리로서는 엄청난 성과를 전 봅니다. 아마도 이 박사의 외교에서 한미동맹 체결처럼 성공을 본 나라가 없지 않겠는가 할 정도로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자, 그 후 한미동맹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발전한 겁니다. 한미동맹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재침을 막을 수 있는 평화 조건을 조성을 한 거죠. 어디까지나 한반도의 평화 조성이라는 것은 완벽한 안보의 조건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건 지금도 그대로 유용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툭하면 평화조약 이런 것은 다시 전쟁을 일으키겠다 하는 거나 꼭 마찬가지예요. 월남의 경우를 보면 압니다. 월남의 경우가 어떻게 됐어요? 13년 휴전이 했지만 그 후 월맹군이 들어오면서 미군이 다 나간 틈을 타서 들어오면서 베트남은 적화가 됐죠. 빈곤 상태에서 적화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평화의 조건은 안보고 우리 통일의 조건도 안보가 뒷받침될 때 이것을 깨려고 하는 사람 저는 강력히 반대를 하고 이 사람들이 진짜 우리나라를 위한 사람들인가. 우리는 강력히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안보가 튼튼하고 미국과의 안보를 토대로 했을 때 평화도 유지할 수 있고 통일도 가능한 거예요. 독일의 통일이 어떻게 됐어요? 나토라는 안보의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그래서 동독 안에서 민주화 혁명이 가능한 거야.
우리가 안보가 튼튼할 때 북한의 민주화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통일의 가능성을 찾고 있는 거죠. 그것도 평화적으로.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는 독일의 통일에 많은 교훈을 우리는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독일은 나토와 유로연합이 있었어요. 우리의 경우는 앞으로도 끝까지 유엔과의 밀접한 관계에서 우리는 통일도 구상해야 되지 않는가. 이 박사가 한국전쟁을 통해서 직접 통일을 못했지만 다시 돌아와서 우리나라의 그 통일정책, 외교정책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유엔 감시하의 인구 비례에 의한 자유통일. 저는 우리의 통일정책을 여기에 고착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국민이 믿을 수 있고 또 이 속에서 힘이 있고 통일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 점을 우리가 특별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얘기합니다마는 이 박사가 해방 이후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체제를 채택을 했어요. 그리고 6.25를 통해서 한미동맹을 강화시켰어요. 이 두 가지가 결국은 그 훗날 오늘날까지도 우리를 발전하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원동력, 기본적인 뿌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960년 4.19 제가 대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대학생들은 전부가 나가 데모를 했어요. 근데 그 데모가 어떻게 일어난지 아세요? 그 시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모를 겁니다. 저는 그 시대를 적나라하게 기억을 했어요. 저도 데모를 참여했죠. 심지어 고등학생들 다 나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는 그때 동아일보를 열심히 봤는데 동아일보에 그냥 대서특필로 그냥 이 박사에 대한 그냥 비난이 쏟아져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나올 수밖에 없게끔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 것을 가능한 것이 누구예요? 바로 이 박사예요. 자유민주와 시장경제에 대한 교육을 우리 젊은이들이 시켰고 그걸 토대로 해서 나온 거예요. 알고 보면은. 이 박사가 처음부터 진짜 김일성 같은 독재를 체제를 했더라면 어떻게 나올 수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몰라요. 제가 직접 그 시대를 경험한 당시에 그 젊은 시절을 제가 회상해 보면은 그때 50년도 후반기 그때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 83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때가 우리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우리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가장 어려울 때지만 가장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강했어요. 제 스스로도. 그때가 가장 강했던 걸로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 뿌리를 이 박사가 대한민국 설립하면서 이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채택을 했고 그 어려운 6.25를 겪으면서 비록 통일은 못했지만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이 두 가지 요소들이 뒷받침이 되면서 그 후 한국이 발전하고 오늘날 세계에서 얼마나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은 한국전쟁에 있어 이 박사의 외교정책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제가 한국전쟁을 통해서 유럽, 독일에서의 재무장이 형성되는 계기를 마련해 줬어요. 독일이 나토로 들어가는 계기가 된 거예요. 한국전쟁처럼 유럽에도 위험하지 않을까. 그리고 55년 독일이 나토의 회원국이 되면서 그때 총리였던 아데나워가 야, 이젠 내일이면 우리 통일될 거다.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쟁으로 인연해서 영향을 준 독일의 경우, 그래서 다음 일요일에는 한국전쟁과 독일의 재무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